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의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 서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독일 통일의 상징 도시죠. 드레스덴에서 새로운 한반도 통일 구상을 밝혔는데요. 앞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통일 구상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 공항에 도착은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대통령이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네. 모습이 들어오면 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른바 드레스덴 독트린, 네. 대북 제안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이 세 가지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할까요? 예,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내놓은 이 상황 자체는 네. 이제까지 우리가 소위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레토릭 차원에서 강하게 선언을 한 측면이 있죠. 네. 이제 이것이 레토릭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실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실현의 어떤 첫 단계로서 이 세 가지 제안을 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중에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예. 대상으로 한 북한 주민들을 향한 하나의 제안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죠. 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사실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이런 등등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도 보면은 이제 우리 이 이산가족에 해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다 고령화되고 아니면 이게 사망의 그런 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이제 달래줘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소위 영유아라든가 예. 이런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통일을 준비한 그런 인재 육성이라든가 인재를 또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것도 예. 역시 북한 주민들을 대상을 한 겁니다. 네. 민생이라는 건 딴 것이 없고 첫째 먹을거리, 소위 식량과 이 양식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빨리 향상을 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으로써 네. 앞으로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도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동질성이라는 것은 진짜 지극히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죠. 북한이 오랫동안 우리가 헤어져 있었고 또 독특한 방식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것을 많이 키워왔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이 이질성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앞으로 통일을 통해서 하나로 단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주민 간 동질적 회복을 위해서 민간 차원의 이런 정치적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 행사가 아닌 소위 비정치적 실질적인 교류들 예를 들어 체육 교류라든가 네. 아니면 역사 교류 혹은 보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해 나감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자. 예. 이런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취임한 이후에 북한에 보냈던 것이 어떤 메시지, 수사였다면 이제는 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이번 제안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정리를 하면 이번에 될 것 제안 같은데요. 자체는 그야말로 네. 그런 통일 선언에 대한 실천적 1차적 조치다. 이래 보시면 큰 틀림이 일단 없습니다. 북한에다가 공을 던졌는데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제안하겠다. 중요한 건 북한이 받아들이느냐 이 예. 부분이거든요. 받아들일 것도 있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북한이 사실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네. 데는 약간 이질성이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북한이 먼저 받아들이고 싶어 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미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영유아에 대한 보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은 지금 이미 우리가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이것은 더 수용하고 싶은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업 측면에 있어서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바라고는 쉽지만 네. 1차적으로는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나 예. 이 농업 소위 향상을 위해서 축산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지원을 차라리 그 강론별로 네. 요구할 가능성 아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질성 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간 차원의 교류 이런 것도 특히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미 이런 것도 이미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론별로 보면 많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서울공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5박 7일간의 네덜란드, 독일 순방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에 이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공항에는 그림을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영접을 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출국했고요. 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순방 마지막 일정이죠. 어제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공대에서 법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이른바 드레스덴 독트린이라는 대북 3대 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울공항에 나와서 전용기에서 내렸고요.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 저희들이 지금 북한이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쪽에서 보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이런 그 대북 3대 제안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대북 기조에 비해서 좀 유연해진 것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은 뭐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자체가 강경 정책이 아니고 네. 상당히 유연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사실 있죠. 프로세스 네. 자체가 유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단지 북한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그럼 새로운 어떤 후계자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면서 네. 내부적인 어떤 필요성 때문에 사실 군사적 긴장을 스스로가 조성을 했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단호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보적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거고 예. 뭐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도 이미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 있어서의 그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그것을 사실은 지속해 왔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번 거쳤고 또 그 외에 영유아라든가 이런 지원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힌 바도 사실 있고 또 북한이 일부 수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예. NGO 차원에서 민간 단체 차원에서 이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그걸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그런 실천 조치들을 이번에 내놨다. 네.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위 드레스덴이나 하는 소위 통일의 상징성이 강한 이런 곳에 내놓음으로써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예. 국내적으로도 보내는 메시지 또 북한에 대한 메시지 동시에 있습니다. 예. 국제적 메시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변화를 나름대로 추동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바로 이제 북한도 북한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데 대한 국제적 협력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네. 이른바 대북 조치 혹은 통일을 향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베를린 선언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천. 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내놓은 이른바 통일 구상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이 대북 3대 제안 그 차이점들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과거 정부는 사실은 정권 소위 이런 것을 중심으로 당국 중심으로 뭔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원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예. 이번에 가장 차이점은 나름대로 뭐냐 바로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고 이 북한 주민들의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바로 첫 단계다. 예. 이런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통일의 어떤 그런 실현이라고 하는 강한 우리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그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3대 제안이 나왔다. 이런 것이 바로 큰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끝으로요. 일단 제안을 했는데 네. 북한이 언제쯤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네. 긍정적으로 이 답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예. 아마 그래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가 한미 리졸브 한미 군사 연합 군사 훈련도 지금 기간 중에 있고 또 여기에 이것을 또 빌미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긴장 조성을 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 자체를 또 유지하는데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도발적인 행태를 좀 보일 겁니다. 네. 그 기간에는 아마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좀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반응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아마도 한 6월이나 5월 말이나 한 6월 초쯤 되면은 네. 서서히 북한이 우리한테 대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하. 아니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예. 실질적인 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든가 네. 아니면 실무적 회담을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아마 그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성 어린 이것 자체를 아마 읽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이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